당신이 매일 마시는 프로테인 쉐이크의 타이밍이 근육 성장과 체지방 감소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단백질량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섭취하느냐가 무엇을 섭취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운동가들이 단백질 타이밍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신의 운동 효과를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운동 전에, 다른 일부는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지만 둘 사이의 생리학적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운동 전과 후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미치는 극적으로 다른 영향과 당신의 목표에 따라 최적화된 단백질 타이밍 전략에 대한 충격적인 과학적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운동과 단백질 대사의 복잡한 관계. 먼저 운동이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전체 생화학적 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운동 중에는 근육 단백질 분해가 증가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근육 적응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운동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합니다. 이 두 과정의 균형이 최종적으로 근육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결정합니다.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 단백질 요구량도 달라집니다. 고강도 저항 운동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크게 자극하지만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근육 단백질 분해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운동에 대한 신체의 적응 과정에서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 구성 요소를 넘어서 신호 전달 분자로도 작용합니다. 특정 아미노산들은 근육 성장과 회복을 조절하는 복잡한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운동 전 단백질 섭취의 놀라운 효과. 운동 전 단백질 섭취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운동 중 근육 단백질 분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 전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아미노산이 혈액에 순환하고 있으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을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는 특히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전 20-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공복 운동 그룹에 비해 운동 중 근육 단백질 분해가 30-40% 감소했습니다. 이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운동 전 단백질 섭취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운동 능력 향상입니다. 특정 아미노산들, 특히 분지쇄 아미노산들은 운동 중 피로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더 강도 높은 운동을 가능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근육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운동 전 단백질 섭취는 운동 후 단백질 합성의 지속 시간을 연장시킵니다. 운동 전에 이미 아미노산이 준비되어 있으면 운동 후 단백질 합성이 더 빠르게 시작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운동 후 단백질 섭취의 황금 시간. 운동 후 단백질 섭취는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단백질 타이밍 전략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학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을 흔히 단백질 합성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동안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이 평상시에 3-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는 충분한 아미노산 공급이 있을 때만 최대화됩니다. 흥미롭게도 운동 후 단백질 합성의 증가는 운동 강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할수록 운동 후 단백질 합성의 잠재력도 더 커집니다. 이는 운동의 질이 단백질 타이밍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에 대한 최신 연구들은 기존의 30분 룰보다 더 유연한 접근을 제시합니다. 운동 후 3-4시간까지도 단백질 합성률이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훈련 상태와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운동 후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미세한 근육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다음 운동을 위한 준비를 최적화합니다. 이는 연속적인 훈련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단백질을 섭취하시나요? 운동 전인가요? 후인가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근육량 증가 vs 체지방 감소 목표별 전략. 단백질 타이밍 전략은 개인의 운동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는 서로 다른 생리학적 요구사항을 가지며 이에 따른 최적의 단백질 타이밍도 다릅니다. 근육량 증가가 주목표인 경우 운동 전과 후 모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운동 전 단백질은 운동 중 근육 보호 효과를, 운동 후 단백질은 최대 합성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총 단백질 섭취량도 상대적으로 높아야 하므로 하루 종일 균등하게 분산된 단백질 섭취가 이상적입니다. 체지방 감소가 주목표인 경우 운동 후 단백질 섭취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공복 또는 반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지방 연소를 촉진할 수 있으며 운동 후 즉시 단백질을 섭취하여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 상황에서는 운동 전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부족 상태에서는 근육 단백질 분해가 더 쉽게 일어나므로 운동 전 단백질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동 강도와 빈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일 고강도 훈련을 하는 선수들은 운동 전후 모두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주 2-3회 운동하는 일반인들은 운동 후 단백질에 집중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종류에 따른 타이밍 최적화. 모든 단백질이 같은 속도로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섭취 타이밍이 달라지며 이를 이해하면 훨씬 더 정교한 영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빠른 흡수 단백질인 유청 단백질은 운동 직후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30분 이내에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급격히 높여 즉각적인 단백질 합성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지속됩니다. 느린 흡수 단백질인 카제인은 운동 전이나 취침 전에 더 적합합니다. 6-8시간에 걸쳐 천천히 아미노산을 방출하여 지속적인 근육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장시간 운동이나 밤사이 근육 분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들은 대부분 중간 정도의 흡수 속도를 가집니다.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위해 여러 종류를 조합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 전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 단백질은 가장 균형 잡힌 아미노산 프로필을 가지며 중간 속도로 흡수됩니다. 운동 전후 언제든 효과적이며 특히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아미노산 프로필과 타이밍의 상관관계.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은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으로 구성된 분지수의 아미노산 BCAA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류신 농도가 충분히 높아야 mTOR 경로가 활성화되어 단백질 합성이 시작됩니다. 이는 운동 후 즉각적인 류신 공급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운동 전 BCAA 섭취는 운동 중 중추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BCAA는 뇌로 가는 트립토판의 경쟁을 통해 세로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로감을 지연시킵니다. 글루타민은 운동 후 면역 기능 회복에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 후 글루타민 농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운동 후 글루타민이 풍부한 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므로 운동 전 섭취가 효과적입니다. 근육으로의 영양소 공급을 향상시켜 운동 능력과 회복을 돕습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 단백질 타이밍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 성별, 훈련 경험, 유전적 요인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단백질 합성 반응이 둔해집니다. 이를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하며 고령자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더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 후 즉각적인 고용량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성별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단백질 요구량이 낮지만 생리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황체기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훈련 경험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초보자들은 단백질 타이밍에 덜 민감하며 총 단백질 섭취량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숙련된 운동자들은 정교한 타이밍 전략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는 단백질 대사 속도나 근육 성장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래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개인 맞춤형 단백질 타이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식사 타이밍과 운동 스케줄의 조화. 실제 생활에서는 단백질 타이밍을 일상의 식사 패턴과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타이밍도 실제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 전 간단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 후 본격적인 아침 식사 조합이 효과적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운동 전 단백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점심시간 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 전 가벼운 단백질, 스낵과 운동 후 단백질이 포함된 점심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휴대 가능한 단백질 보충제가 실용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녁 운동 후에는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과도한 식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액체 형태의 단백질이나 요거트 같은 가벼운 단백질 식품이 적합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과 식사 시간을 조정하여 단백질 타이밍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깨는 첫 식사를 운동 후에 하면 단백질 흡수와 근육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단백질 흡수의 관계. 단백질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분 섭취입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 없이는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될 수 없습니다. 운동 전 단백질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위 배출을 촉진하여 운동 중 소화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수분은 오히려 운동 능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백질과 함께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사용할 때는 물의 온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 배출을 지연시킬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 있습니다. 실온이나 약간 시원한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 프로토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백질 타이밍 프로토콜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따를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근육량 증가 목표 프로토콜 운동 30-60분 전에 15-20g의 빠른 흡수 단백질,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25-35g의 고품질 단백질, 취침 전 20-25g의 느린 흡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체지방 감소 목표 프로토콜 공복 또는 반공복 상태로 운동하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20-30g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운동 전 단백질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합니다. 지구력 향상 목표 프로토콜 장시간 운동의 경우 운동 전 BCAA가 풍부한 단백질 10-15g, 운동 중 필요시 추가 BCAA, 운동 후 빠른 회복을 위한 단백질 20-25g을 섭취합니다. 일반 건강 유지 프로토콜 운동 후 20-25g의 단백질 섭취에 집중하되 전체적인 하루 단백질 분배를 균등하게 유지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최신 연구 동향. 단백질 타이밍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들은 기존의 단순한 가정들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타이밍의 효과는 개인의 훈련 상태와 전체 단백질 섭취량에 크게 의존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이밍의 추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의 근육풀 크기 이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각 식사에서 20-25g 이상의 단백질은 추가적인 합성 효과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신 하루 종일 균등한 분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뉴트리션 연구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영양소 흡수와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단백질 섭취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패 사례와 주의사항. 단백질 타이밍 전략을 잘못 적용했을 때의 일반적인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 전 단백질 섭취는 운동 중 소화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 직전의 대량 단백질 섭취는 메스꺼움이나 복부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 단백질 섭취를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운동 후 6시간이 지나면
단백질 합성률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종류의 잘못된 선택도 흔한 실수입니다. 운동 후 느린 흡수 단백질만 섭취하거나 운동 전 너무 빠른 흡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 최적의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개인차를 무시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인 전략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개인 맞춤형 영양학. 단백질 타이밍의 미래는 더욱 개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전자 검사, 장내 미생물 분석, 실시간 대사 모니터링 등의 기술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실시간 근육 단백질 합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 개인의 실시간 상태에 따른 최적의 단백질 타이밍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영양 추천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운동 패턴, 식이 선호도, 생체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단백질 타이밍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밀 영양학의 발전으로 개인의 유전적 특성, 장내 미생물 구성, 대사 특성 등을 고려한 완전히 개인화된 단백질 타이밍 전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운동 전과 후 단백질 섭취 타이밍의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언제 먹느냐가 아니라 개인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운동 전 단백질은 근육 보호와 운동 능력 향상에, 운동 후 단백질은 회복과 성장에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타이밍 모두 고유한 생리학적 이점이 있으며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완벽한 타이밍보다는 지속 가능한 패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운동 목표와 생활 패턴에 맞는 단백질 타이밍 전략을 수립해보세요. 몇 주 후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